안녕하세요, 리틀한나입니다. 제가 새벽에 잠자려고 누웠다가 유튜브 하니까 저한테 되게 재밌는 댓글이 달려서 잠자기 전에 다시 일어나서 불을 켜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남자 성기에 대해서 성교육 영상 올렸는데요. 특히 포경수술 한 것과 포경수술 하지 않은 노포의 차이점. 근데 이게 모양도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리고 조금 오럴을 했을 때, 구강 성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렸더니만 되게 좋은 댓글이 달려서 매우 기분이 기쁩니다. 아주 좋아요. 나이스합니다. 굿이용. 그래서 이번에는 여자 성기 모양과 색깔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여자 성기 모양은요, 남자분 성기보다 훨씬 더 다양해요. 이 소음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계속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순. 이 뭘까요? 그럼 또 대음순. 그리고 입구는 뭘까? 이거에 대한 단어부터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음수는요, 말 그대로 이 질 입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 주변에 이제 클리토리스, 요거 클리, 그리고 요게 질 입구고, 얘 주변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얇은, 두툼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서 여기가 소음순입니다. 그리고 대음순은요, 이 주변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사타구니 하고 다리가 있을 거예요. 다리. 여기 부분이 사타구니. 그러면 그 다리와 사타구니 옆에 요 부분을 대음순이라고 합니다. 살짝 색연필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또 한 손으로 영상을 찍고 한 손을 그림 그리고 있어서, 자, 여기가 소음순이에요. 소음순. 그리고 대음순이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요렇게 네모나게 그리면 더 잘 보이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대음순이라고 해서 그냥 이게 큰 건가? 이 소음순 날개가 크다고 해서 대음순인가? 아니면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소음순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리대도 대형, 중형, 소형, 그리고 이제 오버나이트라던가 아니면 팬티 라이너 이렇게 사이즈가 있듯이 그런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드린 이 모양, 이 색깔들 과연 무슨 차이일까요? 일단 첫 번째 소음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소음순의 모양은요, 제가 이렇게 두 개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클리, 이쪽이 질입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소음순이 그냥 이렇게 얄쌍하신 분이 계신가 반면에, 소음순이 이렇게 넓게 정말 코끼리 귀처럼 넓으신 분도 계시고요. 또는 수술을 했는데 너무 바짝 소음순을 잘라가지고 없다시피 하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일단은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소음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으신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바지를 입고 팬티를 입잖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대부분이 삼각 팬티를 입으신단 말이에요. 사각 팬티는 최근 몇 년 들어서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 전에는 여자는 무조건 삼각 팬티였어요. 그것도 엉덩이 사이즈에 딱 맞는 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소음순의 끝부분 있죠? 이 부분이 조금 색깔이 어둡습니다. 왜 어둡냐? 뭐 관계를 많이 해서 어둡다 이런 말은 절대 없고요. 마찰이 많이 일어나서가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물론 타고난 피부색 있겠죠? 우리가 멜라닌 색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피부색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 다 해요. 아, 이거 미용 붙여야 돼. 미용 피부과에서 레이저로 미백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끝부분은 색깔이 좀 어둡고 여기 안쪽 부분은요 되게 예쁜 선분홍빛? 이렇게 조금 핑크핑크합니다. 왜냐면 우리 눈을 까뒤집어 봐도 점막이 있잖아요. 네, 여기도 그렇게 컬러가 핑크핑크해요. 그리고 여기 접히는 부분 있죠. 여기는 또 접히는 부분이라서 또 살짝 새까매. 그러니까 제가 새까맸다고 해서 완전 시꺼멓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어둡다. 근데 일단 여기가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어두운 경우가 좀 많았고 여기 안쪽에 접히는 부분이 중간 정도 어두움. 그리고 다시 여기 질 입구랑 클리 있는 데는요. 다시 또 붉은색처럼 밝아집니다. 이런 분들이 저는 좀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선생님은 여잔데 남자 거는 많이 봐서 알겠지만 여자 거는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 소음순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내가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이거를 아는 이유는 나도 사진을 많이 봤기 때문이겠죠? 네. 그리고 이 사진, 소음순 사진도 많이 봤지만 특히 저는 이제 야동을 볼 때도 다 연구를 합니다. 세상에 누가 야동을 보는데 연구를 해요? 하는데 예, 그런 사람이 접니다. 되게 말눈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야동 보면서 하라는 흥분은 안 하고 아, 저게 저렇게 플레이가 되는구나. 저렇게 성관계를 하는구나. 저 색깔은 저렇구나. 이거를 저는 봐요. 근데 야동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컬러랑 실제 여성들의 컬러하고는 되게 다릅니다. 야동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정말 피부과에서 레이저 미백 받으신 분들 있을 것 같고 추가로 뭐 미백, 연고 바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성기 쪽에서 사용하는 거라서 연고를 처방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멜라논 크림이라고 좀 유명한 거 있기는 한데 이거 피부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쬐끄만한 게 되게 비싸요. 근데 요거를 성기에다 바르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사타구니랑 이제 허벅지 쪽은 피부니까 그쪽에 바르시는 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바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내가 의사는 아니에요.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소음순이 있다 치면 여기 끝에가 가장 어둡고 마찰 때문에 이 안쪽에 접히는 부분도 살짝 어둡고 이 나머지 부분은 다 밝아요. 그래서 성관계를 하실 때 가끔 남자분들이 이제 갈보라는 이야기를 하죠. 갈색 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단어에 절대 쓰시면 안 되지만 저는 지금 성교육 하는 거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소음순이 어둡다고 했을 때 갈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이제 갈색깔 우리가 마찰 때문에 이제 어두워진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했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어두운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남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남자분들은 타이트한 삼각 팬티를 안 입으시잖아요. 웬만하면은 드로즈 아니면은 진짜 사각 팬티 중에서도 그냥 면 팬티 있잖아요. 우리 아빠 팬티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헐렁한 팬티들만 입으니까 여자들처럼 삼각형에 진짜 꽉 끼는 그런 팬티를 못 입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은 삼각형의 팬티를 입는데 이 부분이 착색이 잘 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여자분들은 여기에다가 교복이나 치마를 입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안에 이렇게 속바지를 입는단 말이에요. 자, 속바지. 근데 또 사람들이 속바지만 입지 않잖아요. 치마 입을 때 뭐 입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속옷은 필수. 그리고 두 번째 스타킹도 신고요. 세 번째 속바지도 입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네 번째까지 가. 반바지까지 입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한복 입을 때도 이렇게 막 여러 개 안 입었다. 그죠? 요새 개량 한복도 잘 나와서 그냥 한 번 슉 입고 끝나는데 여자들은 치마 안에 이거를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타이트하고 밀착감 있고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더 착색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치마 입으신 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또 치마만 그러냐? 그건 또 아니라 이거죠. 자, 바지를 입어요. 제가 일단은 95년생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90에서 요때 사람들은요. 스키니진이 유행했습니다. 이 스키니진이 우리 소녀시대에 하면서 컬러 스키니진이 엄청나게 대히트를 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많이 입은 여자분들, 저도 그렇지만 저도 원래 밝았어요. 근데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던 건 내가 어두워지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나 진짜 이때 제가 거의 10대 때부터 20 중반까지 스키니진만 입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착색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유유. 그래서 그래요. 특히 90년대생들 이분들은 소중이가 조금 어두울 수 있다. 근데 많이 해서가 아니라 스키니진이 원흉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타고난 본인의 피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외부의 영향, 외부 환경 영향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음식이든 알러지 때문이든 운동을 해서 마찰 생기든 옷 때문이든 이렇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옷 때문이라고 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성교육이라고는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것들과 정말 제 경험과 저한테 상담받으셨던 분들 플러스 내 친구들, 내 선후배까지 그리고 또 야동과 우리가 아마추어 야동들도 있거든요. 그거 다 봐서 저는 이제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의 말이 100%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말씀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이게 제가 아무래도 경험도 있고 이쪽 성상낼 성교육하고 성인용품까지 팔다 보니까 웬만한 분들보다 데이터가 제가 더 많아요.
솔직히 성매매 하신 여성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요, 정말 의학적인 내용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괜히 또 내가 이거 얘기했다가 막 포돌이 만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살짝 옆으로 좀 길게 샜는데 다시 소음순으로 와봅시다. 자, 이분은 이제 제가 수술해가지고 소음순을 잘라가지고 완전 달라붙으신 분이라고 했죠. 이게 수술하신 분들 중에서 관리 잘못하게 되면요, 여기랑 여기랑 잘못 붙어서 얘네들끼리 붙어서 상처 치유하다 붙어서 이걸 다시 잘라야 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떼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막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우리는 질 입구도 있지만은 여기 클리라고 했지만은 이 사이에 소변 나오는 구멍도 있단 말이에요. 요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도 나와야 되지? 그리고 이제 질 안으로 성관계를 하든 생리를 하든 나와야 되는데 이 수술하다 여기에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어떡해? 다시 뚫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절개하고 수술하신 분들, 특히 뭐 의사 선생님들마다 수술 방법은 조금씩 다르시지만 어떻게 잘랐는지, 그리고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해당 의사 선생님, 해당 병원에다가 문의를 하셔야 돼요. 물론 저한테 이거 부작용인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긴 했는데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에는 제가 봐도 몰라요. 왜냐면은 우리 내담자분들께서 저한테 상담 신청하실 때 저 소중히 망가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때 고객님의 전 사진을 제가 모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런 거는 정말 의사한테 가셔야 돼요. 이런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이쪽이 그냥 평범한 소음순이라고 친다고 했을 때에도 얘도 끝에는 묘하게 살짝 어둡습니다. 여기 끝에도 살짝 어두워요. 그리고 요 안쪽은 네, 계속 밝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게 남자는요,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남자도 여기가 귀두라고 했을 때 포경수술을 한 경우에요, 여기 중간 컬러 다르고 여기 세 가지 컬러란 말이에요. 심지어 밑에 알까지 달라. 그러면 머리가 4개의 컬러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자기 성기의 색깔이 다른 거를 알고 있다면 여자의 성기도 색깔이 부위마다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남자들이 이 생각을 못해. 색깔 다른 걸 생각을 못해요. 가끔 우리가 남자들 보고 단순하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이왕이면 다홍치마니까 그래요, 압니다. 근데 이게 아예 밝은 거는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응? 그래서 이 부분이 아예 밝다 하면은 웬만하면 그냥 뭐 했어 라고 생각을 해야 돼. 타고나게 정말 뽀얗고 새하얗다 하면은 그분은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유전자를 잘 받으셨다던가 그런 케이스.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저는 밝았다고. 저는 피부톤이 밝아요. 그래서 저는요, 갑자기 수다를 또 떨라고 하는데 저는 밝아요. 화장품 톤업 또 못 써요.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제가 홍조가 있는데 밝단 말이죠. 그래서 핑크든 베이지든 안 맞아요. 그래서 흰색 톤업 씁니다. 이거 안 쓰면은
이거 그 체이레빗인가? 그거 있거든요. 아, 체이싱 레빗 같다. 여기에서 나오는 흰 색깔의 토너 크림이 있어요. 저는 그거 쓰거든요. 이거 안 쓰면은 내 피부가 밝고 화사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 티나게 화장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밝지만 저도 스키니진을 많이 입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조금 어두워진 건 있어. 그래, 이렇게 누가 이렇게 성교육 하는데 저도 색깔 어두워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좋아요, 구독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음순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음수는 아까 여기 초록 색깔 부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다리와 사타구니에서부터 이렇게 이 정도까지로 보시면 되고요. 대음수는요. 여기도 사람마다 색깔이 달라요. 되게 다른. 제가 한 손으로 영상 찍고 한 손으로 볼펜 쓰고 있어서 글씨체가 많이 안 좋은데 죄송해요. 원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개발세발이 아니에요. 글씨체가 제가 되게 귀여운 편인데 아무튼 이 대음수는 사람마다 색이 달라요. 근데 대음수는 의외로 그러니까 연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발에서 연갈 이 정도 사이 진짜 완전 그 소음순의 이 사이드 어두운 부분까지 완전 어두운 갈색은 저는 제 경험상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소음순이든 대음순이든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출산하신 분들은 좀 달라요. 우리가 체드윅 징후라고 해서 이거는 아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은 거거든요.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요. 색이 자주색 아니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배꼽에 인심선이 생긴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착색이 되기 시작해요. 네, 아무튼 체드윅 징후는 이거 임신선이랑 다르게 이 소중이 우리 성기의 색깔이 원래는 밝았다? 근데 점점 자주색이나 좀 어두워진다. 이런 거를 체드윅 징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드윅 징후는요, 의외로 임신 초기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물론 임신 초기면은 입덧도 하고 속도 더부룩하고 배탈도 나고 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런 증상도 있다는 거. 그래서 임신을 하신 분들은 이미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자연분만 하신 분 이런 분들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혼과 기혼인데 출산 경험 있는 거에 따라서 소중이의 색이 다르고 솔직히 결혼하시고 출산하신 분들 특히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색에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색이 어둡다라고 했을 때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서 이거를 무조건 예쁘게 보이려고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왜냐면 우리 소중이가 색깔이 어둡다라고 해서 막 피부과 가서 레이저로 미백하고 뭐 미백 연고도 바르지 말라는데 막 갑자기 발라가지고 상처 생기고 염증 나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몸에다가 멀쩡한 몸에다가 연고 바르고 레이저로 쏘는 건데 이게 그렇게 건강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시는 거는 맞겠지만 그런 것도 의사 선생님과 뭐든 다 상의하셔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미혼이고 결혼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분만 하신 분들의 색깔에 대해서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뭔가 성상담을 하더라도
거의 90%가 미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진짜 사이즈, 컬러 이런 거 보고 평가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자분들 성기를 평가는 많이 안 해봤어요. 뭔가 이렇게 그림도 너무 못 그리는데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가 뭐 사이즈라고 할게요. 조금 더 굵기, 사이즈, 길이, 색, 두께. 이 두께가 이제 여성분들, 이제 뭐 남자, 여자 성기 다. 이 두 가지는 남자분 거. 뭔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성기 주변에 그런 것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다 하면은 제가 막 이렇게 어떤 거는 뭐 이렇게 하고 그래프 이렇게 막 해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무슨 학점 매기듯이 A뿔부터 F까지 있어요. 웬만하면은 C까지는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상은 진짜 거의 없긴 한데 요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F 받으시는 분들은요, 실제로 병원 가셔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이제 F 받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 제 개인적인 경험과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거라 이거는 그냥 크게 의의를 둘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저는 그러니까 남자 성기든 여자 성기든 많이 봤으니까 제가 여태까지 본 분들 중에서 색깔이 가장 예뻐요, 밝아요, 아니면은 가장 어두워요, 굵네요, 너무 얇네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지 저의 기준이 무조건 100% 맞지는 않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뭐 이런 것들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성교육은요, 다른 성교육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성의 성교육, 우리 선생님 성교육이나 뭐 자주스쿨인가 아무튼 아니면은 뭐 성희롱 예방 이런 다양한 성교육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요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저한테 미성년자가 이제 성교육 문의를 주시게 되면은 수위 조절 매우 합니다. 근데 수위 조절을 한다고 해도 애초에 제가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학부모님이 받아들이지 못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미성년자를 안 받아요. 적어도 성인이 되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진짜 실전 성교육 받고 싶다, 진짜 이런 좀 획기적이고 신박한 거를 배우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성기 모양과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어쩌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다 돼가는데 너무 길죠? 제가 최대한 줄여보려고 하는데 남자 성기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자 성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스토리가 길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색깔 다 달라요.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용 긴 거라서 듣기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늘 재밌게 이야기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좋은 밤 되세요. 안녕.